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울리는 한 편의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쌓였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마침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어느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길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차분히 읽어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며느리입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 저는 그분의 환한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엄격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도 혼자 아들을 키워 내신 분이라 그런 강단이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이 대학생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홀로 남편을 키우며 살아오셨고 그만큼 남편에 대한 애착도 강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저는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머니가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친정 엄마와는 또 다른 모습의 어머니, 결혼하면 친정보다 시댁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된다고들 하니 저 역시 시어머니께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지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신 터라 저희가 시댁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저 역시 시어머니께서 외로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자식된 도리를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시댁으로 들어가던 날 저는 부푼 마음으로 짐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활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신혼이니 늦잠도 자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만큼 예의를 지키고 싶어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차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부엌에서 재료를 꺼내 조용히 칼질을 하고 있는데 언제 깨어나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미역을 불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어머니는 살짝 놀란 얼굴로 제가 뭘 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은 제가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로서 첫 아침상을 잘 차려드리고 점수를 따고 싶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시며 괜히 수고스럽게 왜 이런 걸 다 하냐고 하셨습니다. 아직 혼수도 다 정리 안 되었을 텐데 내가 피곤할 테니 좀 더 자지 그랬냐고도 하셨지요. 순간 저는 머쓱해졌습니다.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약간의 불만이 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급히 괜찮다고 하나도 안 피곤하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시더니 미역국은 본인이 끓일 테니 나는 들어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 집 살림은 본인이 더 잘 아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무안해져서 두 손을 모은 채 얼른 물러섰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도 배우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 알려주시면 잘 해보겠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이미 불에 올려둔 냄비에 집중하며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부엌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나서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건가? 괜히 오버해서
나댄 걸로 보셨나 싶어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에는 결국 시어머니가 끓인 미역국이 올랐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제 손을 식탁 아래에서 살짝 잡으며 내일 아침엔 우리 그냥 늦잠 자자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피곤하실 테니 우리끼리 간단히 먹으면 된다고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기분이랄까요? 잘 보이려고 한 제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그때는 그저 제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그 첫 갈등 이후로 저는 무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또 괜한 참견을 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안일도 시어머니 뜻에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일이며 청소를 도맡아 하시면 저는 곁에서 서투르게나마 거들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뭔가 하려고 나섰다가 괜히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될 바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로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죄송하면서도 나서면 나서는 대로 문제가 되니 답답했지요. 가령 거실 청소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먼지를 닦고 청소기를 밀고 나면 어머니께서는 꼭 뒤따라오셔서 한 번 더 걸레질을 하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흡해서 그러시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매번 반복되니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마음에 안 놓이시는 걸까? 내가 해도 결국 다시 하실 거면 나는 뭘 해야 하지?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였는데 어머니께서 김치 냉장고를 뒤적이시며 혼잣말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여쭤보니 김치통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다며 김치가 쉬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아침에 제가 부주의하게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한번 쏘아 보시더니 앞으로는 뭐 하나하나 신경 좀 써달라며 이렇게 다 버리면 어떡하냐고 한숨 섞인 푸념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니 그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저도 지쳐갔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문제이고 하면 하는 대로 부족하다고 꾸중을 들으니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슬쩍 하소연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애써 저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저로서는 남편에게마저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흉을 본다고 생각하실까 봐 두려웠거든요. 결국 점점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매일 집에 들어갈 때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눈치를 봐야 하나 마음이 무거울 지경이었습니다. 예전에 꿈꾸었던 행복한 신혼생활을커녕 저는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지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언제나 저에게 모질게 대하기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어머니 나름의 애정 표현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고 첫 생일을 맞았을 때 일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막상 제 생일 아침이 되니 은근히 기대가 됐지요. 친정 부모님과 떨어져 맞는 첫 생일이라 쓸쓸할 것 같았는데 마침 그날 아침 식탁 위에는 미역국과 함께 작은 미소를 지으신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어야 한다며 국물이 싱겁지 않은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전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런 따뜻한 순간들은 짧았고
다시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추석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결혼 후 첫 큰 명절이라 저도 잔뜩 긴장한 채로 시댁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잘 해내고 싶어서 최대한 빠릿빠릿 움직였지만 제 서툰 손놀림에 전 부치는 속도가 나지 않아 속이 타더군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자 어머니는 분주해지셨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며 어머니께 이것저것 어디에 두면 될지 연달아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바빠서인지 제게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우왕좌왕하며 상을 차렸고 몇 가지는 순서를 잘못 놓기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긴장한 탓에 제가 탕국에 소금을 조금 많이 넣는 바람에 국맛이 짜졌던 겁니다. 큰 시숙 어른이 국물이 조금 짜다고 말씀하시자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어머니도 당황하셨는지 서둘러 물을 타더니 본인이 간을 미처 못 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나중에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설거지를 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고 많이 속상하셨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애써 괜찮다며 다음부터는 신경 쓰라고 하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보였습니다. 저는 명절을 치르며 또 한 번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어머니께는 나는 영영 마특자는 사람이기만 한 걸까? 그런 자책과 서운함이 뒤섞인 채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듣게 된 어머니의 통화 한 통은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늦은 오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쁘더라도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고 남편도 응원해 주었지요. 다만 시어머니께서는 속으론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신 것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제가 야근으로 늦으면 여자는 집안일도 중요한 법인데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곤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조차 부담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대문 안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당에서 누구와 통화를 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들어가 인사드리려다 문득 제 이름이 언급되는 걸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통해 우리 며느리와 같이 살면 편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본인이 더 바쁘다며 잠깐 한눈 팔면 집안이 엉망이 되고 알아서 척척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 어려서 너무 미숙하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몸을 숨긴 채 숨죽이고 듣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정도 많고 착한 아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답답할 때가 많고 자신이 안 도와주면 살림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제가 그렇게도 못 믿어온 사람이었나? 어머니에게 나는 그저 짐이 되는 며느리에 불과한 걸까?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이미 통화를 끝내고 부엌에 계셨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곧바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문을 등지고 바닥에 주저앉자마자 참으려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죽여 오열하면서도 속으로 외치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그렇게 형편없는 며느리인가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뚝 하고 끊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는 필요한 말 외에는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어요. 어머니도 제가 달라졌음을 느끼셨겠지요. 예전보다 더 쌀쌀하게 대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서로 속마음을 숨긴 채 불편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폭발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저는 퇴근 후 방 안에서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쌓인 속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소연을 시작했지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울먹이는 말투로 제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정말 힘들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께 잘 보일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께서 제가 없을 때 제 흉을 보셨고 제가 너무 미숙해서 힘들다고 하셨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면 차라리 따로 살라고 하시고 싶은 게 아니겠냐며 이젠 저도 지쳐서 그냥 분가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까지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드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방금 전까지 쥐고 계셨던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을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나가 살고 싶으면 그래도 좋다며 본인도 더는 못 참겠다고 쏘아붙이셨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차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너 편할까 봐 살림도 도맡아 하고 혹시나 불편해할까 봐 조심까지 했는데 내 속은 결국 그런 거였냐고 나를 원망투성이로만 보고 있었느냐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어머니는 왜 제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이나 해보셨냐고 외쳤습니다.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러냐고 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며칠 전 어머니께서 통화 중에 하신 말씀까지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호소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줄은 몰랐다며 그 말씀을 듣던 순간 제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다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도 흥분한 채 맞서셨습니다. 그래, 그랬다고 내가 하도 답답하니 그런 말이 나왔다고 맞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안 했지만 너 때문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울분을 토로하셨지요. 어머니는 울먹이며 자신도 나를 딸처럼 여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고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됐다고 하시며 그렇게 같이 살기 힘들면 당장 나가서 살라고 본인도 이젠 지쳤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무엇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옷을 제대로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몇 가지 옷과 세면 도구를 집어넣는 동안에도 울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저도 이성을 잃은 터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을 때 마침 퇴근에 돌아오던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눈이 붉어진 채 집을 나서려 하자 남편은 깜짝 놀라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다급히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뿐 당분간 나가 있겠다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지금은 도저히 못 있겠다고 힘겹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집과 멀지 않은 곳이라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어주신 친정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겨버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동안 쌓였던 힘들었던 일들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간신히 진정이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놀라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힘들었지 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한숨만 내쉴 뿐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듯 했어요. 그런데 새벽녘이 다 되어서였을까요?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반쯤 감은 눈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큰일이 났다며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모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 섞인 소리로 어머니가 쓰러지셨냐고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뒤 한참을 멍하니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곧 발견하여 구급차를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곧바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온갖 후회와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홧김에 뛰쳐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토록 차가웠는데 어머니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제 잘못인 것만 같아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동도 트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눈가도 벌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남편에게 어머니 상태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탓인 듯하다고 덧붙였지요. 응급실 침상 위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본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조그마한 몸이 그렇게 야위고 연약한 것이었나 새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늘 강인해 보이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대신 한없이 힘없는 노인 한 분이 거기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참았던 울음을 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제발 일어나시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의식이 없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저는 계속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중환자실 대신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안정을 취하셨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급히 호전되어 아침 무렵에는 의식을 되찾으실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말없이 어깨를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 반쯤 감은 눈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후회와 미안함이 떠올라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머니만 일어나신다면
내가 뭘 못할까? 다 풀고 용서받고 싶다.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시간을 버텼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즈음 기적처럼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번갈아 깜빡이고 있는 어머니의 눈을 보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정신이 드시냐고 괜찮으신지 여쭈었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한 시선으로 저를 알아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쁨과 안도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그 자리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간단히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신 뒤 병실에는 저와 어머니, 남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힘이 없으셨지만 제 손을 살며시 잡으려고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젯밤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물이 가득 배어 나왔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께 그렇게 마음 아픈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말을 하다가 저는 결국 목이 메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됐다. 울지 마라, 아가야. 어머니는 힘겹게 이제 됐다고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래셨습니다. 한참 숨을 고르신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떼셨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그리고 자신도 미안하며 너무 고집을 부렸다고 하셨습니다. 힘없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잘못은 제게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맡에 앉은 저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도 많이 후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집을 뛰쳐나간 뒤 멍하니 있다가 가슴이 쪼여오는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내가 뭔 큰 잘못을 했나 싶어 겁이 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서툴렀다고, 며느리인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지낸 세월이 오래다 보니 누가 곁에 있는 게 익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경계도 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숨죽여 듣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뺨을 타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망설이더니 또 하나 솔직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혼자 남겨질까 봐 겁이 났고 제가 집에 들어온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의 자리를 뺏길까 두렵더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힘을 조금 더 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참 못난 생각이라며 저도 아들도 둘 다 어머니께 보물 같은데 괜한 욕심을 부린 거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했지 목이 메어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어머니는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네가 없으면 내가 누굴 딸 노릇시키며 살겠니? 어머니는 애써 웃으시려 했지만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누구를 딸 삼아 살아가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실 예전부터 내가 고마웠다고도 하셨습니다. 제 남편을 잘 챙겨주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잘해주려고 애쓴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괜히 투정을 부렸다고 진심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결혼 후 첫 생일에 어머니께서 생일상을 차려주셨을 때 정말 너무 감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어머니도 날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머니는 내가 그랬냐며 놀라셨습니다. 본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다시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는 나를 그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젠 정말 친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여길 테니 너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처럼 생각해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복받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당연하다고, 이제 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함께 웃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자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며 이렇게 화해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울먹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남편을 바라보며 함께 웃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우리 셋은 정말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는 어느새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며칠 뒤 퇴원하시던 날, 저는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서시는 어머니 곁에서 제가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얘야, 고맙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더 감사하다고, 이제부터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밝게 웃으시며 제 손을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퇴근에 문을 열고 인사를 드리면 부엌에서 어머니께서 환한 목소리로 제가 왔는지 묻고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저녁상으로 어서 오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지요.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매일 우리 집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여전히 작은 의견 차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니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화를 내시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설령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그 속엔 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걸요. 저도 제 입장을 솔직히 말하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 명절에 제가 국을 짜게 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친척들 앞에서 제가 끓인 탕국이 얼마나 맛깔났는지 모르겠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질 만큼 쑥스럽고 기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장난스럽게 엄마가 그런 말씀까지 다 하신다며 제가 시어머니께 인정받았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더군요. 지금 저는 친정엄마 못지않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또 다른 엄마가 생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에도 서운함이 앞섰지만 이제는 오히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먼저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도 어머니십니다. 가끔은 어머니 스스로 내가 너무 너만 믿고 산다. 늙은이 딸이 효도해주니 좋다. 하고 웃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다 울컥할 정도로 감사하고 벅찹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많은 갈등은 어쩌면 서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고 어머니도 제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지요. 하지만 결국 솔직한 대화와
진심 어린 마음이 그 벽을 허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어머니도 제가 퇴근이 늦으면 걱정되어 전화 한 통을 주십니다. 주말이면 둘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새로운 취미 수업을 함께 들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같이 다도 교실을 다니는데 차를 우리며 마주 보는 시간마다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그날 병원에서 어머니와 나눈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래, 앞으로 힘들 일이 있더라도 절대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가족이니까 더 이해해보려고 애써 보자.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자. 지금 제 곁에는 친정엄마처럼 든든한 또 한 분의 엄마, 바로 제 시어머니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으니까요. 어렵게 찾아온 화해인 만큼 앞으로도 어머니와 내가 쌓아갈 추억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머니, 이 글을 듣고 계실까요? 혹시 라디오를 통해 제 진심이 전해진다면 부끄럽지만 기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어 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께서 제 마음속 빈자리에 또 하나의 엄마로 와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희 부부와 행복하게 지내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심을 나누며 가족이 되어간 감동 사연을 함께 들었습니다. 갈등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분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가족 간에도 때론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기지만 결국 대화와 사랑으로 못 넘을 벽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듣고 계실 시어머님과 며느리님 두 분 가정에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라디오를 통해 두 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98.7 황홀라디오 정혜원이었습니다.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